예, 안녕하십니까. 민들레 돌봄의원 강대 원장입니다. 저는 금정구에서 민들레 돌봄의원으로 교면에 있는데 저희 민들레 돌봄의원은 오전에는 그냥 이제 외래 진료를 하고 오후 시간을 방문 진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원입니다. 방문 진료의 형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 진료라고 해서 모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특히 이제 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고, 지금 우리가 소개시켜드리는 장애인 주치 사업 중에서는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의료진 가서 봐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기암 환자라든지 좀 다른 여러 질환으로 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 1차 방문 진료라고 해서 그런 형태도 있고, 또 행정기관들하고 또 협의해서 하는 또 나머지 또 하나의 그 사업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고 1년 정도 됐고, 제가 가진 작은 경험이지만 한번 소개하고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4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시범사업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거주 지역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줍니다. 발생 주체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센터,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주치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주된 주체가 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2024년도 10월 현재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치과를 제외하고 의원 및 병원 참여 기관은 총 39개가 확인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검색에서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참여 기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있다고 하면 금정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금정구 내에서 장애인 건강주치가 있는 의원이 표시가 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종합관리로 이와 같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의원에서는 이제 일반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관리에서는 먼저 해당 장애인을 우리 의뢰받게 되면 환자에 대한 포괄평가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표준화된 교육과 상담 메뉴에 따라서 교육과 상담을 시행합니다. 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가 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자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내원이 힘든 장애인에게는 건강주치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서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문 진료에서는 의사가 직접 가서 진찰, 처방, 혈액 검사 등의 각종 검사, 검체 채취,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요즘에는 포터블 초음파가 나와서 들고 다니는 초음파가 나와가지고 초음파까지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투약이나 주사, 특히 와상 환자들에게 욕창이나 화상, 상교발 등 다양한 환부 처치, 기관 절개관이나 비위관, 소변줄, 미루, 장두, 방광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처치를 포함한 이제 몇 가지 문의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한 외과적인 수술이나 시술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행해지던 의사의 왕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방문 간호에서는 기본 간호 및 간단한 처치가 가능합니다.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는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의 가장 차별화되고 핵심적인 서비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검진 바우처가 있어서 무료로 이제 일부 필요한 검사들이 제공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환자를 보고 이제 시행하게 되는 이제 포괄평가에 일반 서식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이제 장애 유형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장애분이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받고 있는 질환은 어떤 건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환자가 드시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약들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한 군데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니고 약들 중에서 이전에 있던 약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이 중복되기도 하고 좀 그런 복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약물을 저희가 일단 다 파악을 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현재 과거에 어떤 병을 이제 알아들게 있는지 과거 근력도 체크합니다. 뇌졸중, 혈중증, 홍파시 안 좋은지 심장이 안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흡연, 운동, 음주, 식사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이 이전에 암 검진을 이제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체나 혈압 기본적인 것들 검사 내용들이 있으면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장애인분이 예방접종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표준화된 이런 서식을 통해서 좀 매뉴얼화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는 처음에 좀 작성하기는 좀 번거롭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냥 보면 내가 뭐 주사 백신 맞았는지 안 지금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 먹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다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정보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장애에서 백대장으로 보면 이 환자분의 장애 특성이 어떤 건지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뭐 심리적인 우울한 그런 무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상 상태나 관절 구축이 어디 와 있는지 흔하게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환자들 대부분 와상하기 때문에 구축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악상 경험들이 있는지 욕창이 생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통증은 어느 정도 강하고 어느 부위에서 생기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내용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연구 없이 복구하는 환자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양측 하지 마비 장애인이었고 한 번씩 의식을 소실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기저귀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고 그냥 집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 죽겠다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막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관객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죠? 뭐 어떤 뭐 계획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힘든 환경에서 좀 나중에나 진심이라는 것들도 좀 약간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가끔 볼 수 있는 이제 고독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분들 이제 보살펴고 있는 생활보호사는 환자가 요즘 이제 식사를 잘 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이제 집주인은 연고가 없는 이 환자가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현실적인 걱정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병력 정치를 하게 되니까 환자가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을 이렇게 다닌 적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혈액암이 의심된다, 피검사를 하니까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신장내과에서는 이제 혈액검사당 말기 신부정 상태고 혈액 투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의사 이렇게 팀을 이뤄서 움직이게 돼요. 저희는 이제 방문을 이제 항상 하기 때문에 방문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처음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의 피검사입니다. 이게 뭐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혈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면 혈색소도 7.0이고 바로 밑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소변 크레아틴이나 비유해기물도 이제 만성 직후전에 그런 소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석을 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투석을 안 하고 집에서 있었고 뭐 요독이 쌓여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일단 좀 때를 쓰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방문해서 환자분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우리 집에서 이제 방문 진료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병원으로 저희 의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수혈도 하고 추석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겨우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수속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저희 의원이 입원실에 있다가 3개월 후에 이제 입원실에서 사망하였고 혈액암까지는 우리가 볼수 검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컨디션은 되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시고 무연고자를 위한 그런 행정적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수속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원실이고 지금 투석실도 있고 입원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료 요청이 온 78세 남자입니다. 40년 전에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 절단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음주하면서 식사는 불규칙하고 인지 장애가 조금 있으시고 이제 좀 부분이 저하 정도로 있으시고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혈압약도 먹고 있지 않아서 잘 조절이 안 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방문 당일 이제 고혈압약을 처방해 드렸고 12월 19일 방문하여 고혈압약 복용 확인하였으나 이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분이라서 복용도 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 14일하고 29일 날에 방문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피부 진화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경부약이나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사진인데 이분들 그 생활하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여러 분 보셨을 법한 상황이 있죠. 정리가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가만히 있고 처리가 안 되는데 생활보호사가 있는데도 이걸 치우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보호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이 올 여름에 8월 2일이네요. 8월 2일 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에서 이제 보호사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제 119 출동했으나 지금도 이제 의료 사태 등으로 겹쳐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도 가기 힘들었고 부산 의료원도 사실 이렇게 연구가 전혀 없고 보호자도 없는 분들을 입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주 상태에서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그 아까 좁은 방에서 열사병으로 의식 소실되고 체온 상승하고 이제 낙수혈 전화리투리움 소견으로 해서 이제 결국 우리 본원으로 이제 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이제 건강 빠르게 보존되었으나 입원 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생활 환경 자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생활보호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주거 개선 사업도
이제 에어컨도 설치하고 집안도 청소하고 전기를 이제 억지로 오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생활보호사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하시면서 저희 이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날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방문 진료가 시작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제 2024년 7월 29일 부산 지역 장애 보건의료센터에서 이제 우리한테 사실제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1개월간의 가래와 기침, 정경부에 통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심한 이제 구축이 있고, 또 이렇게 대부분 바닥 생활을 하고 앉아있기 힘들어서 쉼터에도 계속 누워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긴 역류성 식도염으로 판단되었고, 유역류성 식도염 약 처방하고 식이습관 교육, 대부분 한 달 좀 앉아있으라 한 달 정도 그런 교육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누워 계시죠. 그리고 10월 14일 갔을 때는 이제 이전에 어떤 귀 쪽에 이제 통증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 봤을 때 뇌이도염, 귓바퀴, 그러니까 귀 구멍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긁었을 때 생길 텐데 뇌이도염이 이제 의심이 되었고 항생제약으로 처방하고 그 증상이 좀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보호자 요청으로 장애인 주치 진료를 시작하게 된 남자로 33세 뇌변 신체장애인입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식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심각한 이제 망성적인 전체중이 보이죠. 키가 175세, 체중이 40kg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치료를 너무 잘 못하시니까 앵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처방해 주기도 하고 TPN, 그죠? 고영양 수액을 이제 규칙적으로 한 번씩 가서 놓아드리고 이렇게 좀 관리하는 이런 식의 진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67세 남자 환자로 뇌백병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인데 우리 갈 때마다 이제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이제 하고 이건 이제 특이하게 이분은 여기는 이제 눈이 나는 눈다리기 난 정도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항생제 처방하고 소염제소 처방하고 좀 좋아졌고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한 수술하는 거는 두피에 피부 종양이 생겼는데 처음에 간단하게 제거해주는데 다음에 또 생겼어요. 떼고 나면 피도 많이 나고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아예 절개를 하고 누각까지 했었습니다.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쪽이었어요. 그래서 혈관 쪽이라서 떼고 나면 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들 가서 간단한 기력 시술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안에 사시는 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된 58세 남자 환자입니다. 가정용 산소 치료를 이용하고 있었고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지고 이제 전진세약 소견으로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됐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정강박증으로 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부엌으로 나와서 저기 앉아서 수액을 꽂고 이제 영양제를 도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는 계속 가던 이제 호흡기 내과가 있는데 종합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강하게 이제 권유하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이분은 81세 남자 분인데 뇌출혈로 뇌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장애 주치 방문주를 해서 기관 절개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환을 하고
만성 폐쇄성 질환과 전립선 비대 협착증 등 다양한 약을 드시고 계신데 이제 그런 약들을 저희가 가서 처방해드리고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같이 이렇게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게 동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관절 구축이나 우리가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이유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에게 이렇게 관절 구축이 심한 분들을 집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드리고 싶으면 교육을 조금 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다른 분인데 이제 초음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노트북 크기로 이제 초음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필요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사실 많이 쓰는 거는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혈관이 다치고 있어서 혈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 가이드해서 혈관을 이제 잡아드리고 필요한 우리가 뭐 수액이나 영양제나 주사를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24년 7월 26일날 검정구청에서 방문진료 요청을 받고 이제 저희가 갔던 환자인데 53세 남자입니다. 동래구 이제 소아과 9번에서 이제 자주 노숙한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고 방문 진료 당일에는 메가마트 앞 벤치에서 이제 발견되어서 사진에 보면 이제 계신 분들이 검정구청 직원 두 분입니다. 함께 만나가지고 그분을 이제 그냥 벤치에 앉아서 이제 샘플링하고 이분이 주부가 일정치 않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결과는 이제 집으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보호자분한테 하게 드렸습니다. 이분이 얼마 후에 이제 한 달 후쯤에 이제 경찰이 메가마트 부근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해서 119 통해서 저희 쪽으로 또 연락이 왔는데 당시에 보면 이제 나트륨 수치가 119입니다. 칼륨 결정적으로 이제 심각한 이제 뇌절 불균형이 와 있고 그것 때문에 마비 오고 이상이 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이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키고 전체 정신 상태를 이제 전해질 교정하고 컨디션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주된 게 알코올 중독이 주된 되니까 나중에 몸 컨디션 좋아지고 이제 전문 병원으로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전원해드렸습니다. 세계보건복구 WHO에서 내린 이제 건강의 정의는 단지 질병이나 수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면에서의 종합적인 건강을 말하며 진료실 문턱을 넘어서 환자의 집과 가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이제 건강 헬스를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데 실질적이고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들이었고 이런 형태의 의료가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필요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좀 듣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